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신 것과 채용 사이트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채용 담당자와 지난해 하반기 채용에서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직접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관리와 채용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평가팀의 백오은 주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하반기 신입 대표로서 소소한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나온 기획조정팀 김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직원 대표님과 함께 제 서류부터 최종까지의 노하우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보안팀 박성윤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지원서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인데요. 채용 담당자분의 답변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신입 직원분의 대답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백오은 주임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저희 채용 설명회 때마다 이 내용을 안내 드리는 것 같은데 역량기술서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4천자는 저희가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4천자로 넓게 제한을 드린 거고 4천자를 꼭 다 안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4천자를 다 안 채운다고 해서 저희가 탈락시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4천자를 분량을 늘리기에 급급한 것보다는 본인이 쓰시고자 하는 분량만 채워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자분들이 가산점이나 경력사항을 기재하실 때 오기재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최종 합격 후에도 탈락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신 것 같고요. 지원서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최근에 입사하신 신입 직원분들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신입 직원분들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임님 말씀처럼 역량기술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능정보원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을 찾아보고 관련된 이슈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직무기술서를 찾아보고 이에 맞는 역량들을 기술하려고 했습니다. 네, 저도 주임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역량기술서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실 거예요. 또 부담을 느끼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처음에 되게 막막한 게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적어야 될 것인가 또는 제가 기획서를 적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4천자를 다 채운다 해서 그게 완벽한 기획서가 아니고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 정리하게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한 2천자 정도의 기획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원에 다니고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외에도 공고내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1차 면접 전형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1차 면접 전형 발표 자료 작성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작성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입니다. 백오은 주임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가 1차 면접 전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비대면이라서 본인이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출 자료는 본인이 가장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테스트가 온라인 전형전에 있을 거라서 사전 테스트를 저희가 실전처럼 임해 주셔야 실전에도 떨지 않고 제출을 잘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출 자료를 확인하실 때 본인이 제출 시간을 잘 못 맞추셔서 제출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또 저장이 잘못돼서 미제출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자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가장 잘 챙겨 주셔야 하고요. 저장하실 때 네트워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출하기 5분 전에 본인이 자료를 잘 작성을 해주셔서 미리 제출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수정 사항이 생기시면 제출 시간이 임박했을 때 그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고 면접에서 다들 오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다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1차 면접 전형이 발표 면접인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입 직원분 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현 주임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IT와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이라든가 개념들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주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려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러한 노하우들을 후배에게 전달을 했고 얼마 전에 있었던 공고를 진행을 할 때 그 후배가 1차 면접을 합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꿀팁을 좀 이렇게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저희 김주현 주인님처럼 당일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 막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사전 정보 및 다양한 배경 지식을 숙지하고자 했습니다. 막상 제가 만약에 1차 면접 보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주제 나올 경우에는 정말 허탈하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자 계속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이제 저희 원에 나오는 대표 사업 현황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술별 현황을 또 파악하면서 타겟화 사례까지 같이 이렇게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추가로 경영 일반 직무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경영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1차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원자분들께서는 답변 참고하시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은 최종 면접 전형에서는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강조해서 면접을 보셨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신입 직원 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현 주임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면접을 다시 생각만 해도 떨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그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고 뭐 관련된 이슈들이라든가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노하우들을 좀 전수받고 싶었는데요. 가장 많은 답변들은 직무기술서를 매우 잘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제가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열심히 답변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명확한 직무 경험이 없다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어떻게 살려서 이러한 업무에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그렇게 잘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김주현 주임님과 유사하게 이제 직무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면접인 만큼 이제 지원자분 보통 이제 자신의 역량을 계속해서 발산해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걸 했는지를 계속해서 어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걸 느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최종 면접을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한번 최종 면접을 간다면은 제가 했던 방식을 한번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입사 시에는 어떤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스펙을 갖추어야 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채용 담당자가 생각하는 부분과 신입 직원분이 생각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분의 답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백오은 주임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제한 경쟁으로 진행되는 정보 보안이나 상담 시설 분야 외에는 저희가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석사나 박사를 꼭 취득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또 경력이 많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으신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본인의 역량이랑 직무기술서를 잘 확인을 하셔서 부합하는 역량을 잘 기술해 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근에 입사하신 신입 직원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입사하기 전까지는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격증들을 갖추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을 보면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동기들도 있지만 그냥 진짜 기본적인 자격증이라던가 뭐 자격증이 거의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량적인 요소들은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려면은 일단 제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ICT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 비전공자로서 비전공자고요. 스펙은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기초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사 시에 어떤 특정 요소가 있어야지 완벽하게 취업을 한다, 합격을 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은 그게 더 합격에 다가가는 큰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 질문은 저도 지원자일 때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본부가 다양하게 있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본부에 맞추어서 지원서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써야 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백원 주임님 답변하실까요? 저희가 지금 사업관리 분야나 보훈장애 제한경쟁 같은 분야는 본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본부에 특화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경험이 지능형 인프라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이나 그리고 디지털정보본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같은 경험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본인이 강점으로 내세우셔서 역량기술서를 기술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전체적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평가위원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고려하실 거라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참고하셔서 지원서 작성 방향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입 직원으로서 입사 후에 느낀 점이나 회사에 대해 지원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신입 직원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아, 네, 제가 입사를 하기 전에는 과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은 도움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 준비생인 분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안한 시기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동기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간보다는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면은 속도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일단 입사 후 느낀 점은 아무래도 저희 지능정보원은 정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험이 있든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안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보다는 어느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자신감으로 이번 채용 전형에 임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비전공자가 필기 면접 등을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입사한 신입 직원 두 분께 한번 의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현 주임님은 또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성령 주임님과 마찬가지로 비전공자고요. 저는 뭐 경영이라던가 뭐 IT 관련된 전공을 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필기를 붙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필기라던가 면접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비전공자라 말씀드려서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비전공자고 어떻게 필기를 준비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탑sit 자체가 비전공자들한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가 많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해독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까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해독을 저는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원 대표 홈페이지에서
다 여러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비전공자도 충분히 저희 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순환 근무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희망하면 제주에서도 근무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인사관리도 겸해서 담당하고 있는 백오은 주임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순환근무가 대구, 제주, 서울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정 시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뒤에 순환근무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채팅창에 많은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궁금하신 점은 채용 홈페이지에 Q&A 남겨주시면 채용 담당자가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채용에 지능정보원과 함께 지능정보 사회를 선도해 나갈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